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복 대표입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지금 시간은요 오후 3시 36분. 방금 전에 장 마감을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는요 장 마감 방송을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을 묶어서 화요일 날 해드렸고, 또 수요일하고 목요일 묶어서 목요일 날 해드렸는데, 자, 오늘 이번 주도 월화를 묶어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 그보다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일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뒷북 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사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요. 지금 오늘 장마감 방송을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오늘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내일하고, 그리고 이제 모레는 어차피 크리스마스 때문에 휴장이지만 그 다음 날까지 시장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11월 달 이후에 계속 어떤 기준선으로, 변함없는 기준선으로 잡아드렸었던 거.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라인을 코스피 기준으로 255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2550 이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것처럼 정상적인 구간으로 볼 수가 없다. 이 이하는 일단 우리 여러 가지 악재를 다 반영하고 그 경제의 체력, 그 악화된 체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그 체력을 반영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2550은 좀 비정상적인 구간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2400 아래는 비정상적인 구간 중에서도 2400 아래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라인은 반대매매, 패닉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보정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은, 아까 2550 아래로는 비정상적인 구간이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한 11월 달부터 2550에 대한 그 기준선을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그 11월 달 이후에 좀 새로 생긴 변수가 어떤 것이 있죠? 뭐 전쟁이 새로 생긴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아니면은 무슨 또 지난번처럼 거시 변수 관련된 엔캐리드 악재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악재가 있죠? 우리나라 그때 저기 우크라이나 북한에서 파병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또 새로 생긴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뭐가 새로 생겼냐? 한국에 12월 달에 계엄 저쪽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권리로서 단행을 한 계엄. 근데 그걸 지금 또 이쪽 좌파 쪽에서는 내란이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그 계엄 사태라는 것이 12월 달에 새로 생겼으니까, 그 계엄까지 반영을 했을 때에 이 2550이 정상적인 수준의 라인을 2550으로 유지를 해도 되냐, 이거에 대한 의문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리스크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550을 여전히 정상적인 회귀 라인으로 그냥 그대로 보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그 시황에 있어서는 2550선을 돌파를 해야만 어쨌거나 한국 증시가 정상적인 궤도로는 복원이 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관점을 지속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시면은, 그러면 지금 이제 2550은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2450은 이제 제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550을, 지난번에 잠깐 11월 달에 잠깐 상회를 한 적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반락해가지고 조정을 받았고, 원래의 스케줄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2450에서 이 다지기의 조정의 다지기를 통해서 2550 이상으로 정상화를 다시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예상을 했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2450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생겼죠.
계엄이라는 악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이라는 악재도 생겼었고,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 경험했다시피 금리 인하, 파월이 금리 인하를 내년에 4회 정도 예상했었는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2회 정도로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또 패닉셀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패닉셀로 인해서 2450에서 다지기를 했어야 되는 이 수준에서 오히려 지수가 여러분들이 그 지켜보셨다시피 그 계엄에 있어서는 아까 그 선동 이런 것들 때문에 2400이 위협받는 이 아래로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또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그 매물이 계속 나왔죠. 그 악성 매물들이 나왔어요. 그 금리나 그 미국 금리나 그 속도 조절한다라고 하니까 악성 매물들이 나왔는데, 이제 악성 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또 주말 스페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그 신용 매매에 의한 반대 매매, 그리고 패닉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특히 12월 달 지금 현재 12월 이제 말로 접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폐장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악성 매물 중에서는 12월 달에는 그 어떤 세력이라든지 어떤 경영진의 그 관리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지분들이 그 폐장일까지 그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근거를 삼기 위해서 그 명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명부에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즉 노출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물량들이 출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보셨다시피 2400에서 또 위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거 2400을 이하에서 또 이건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라고 했죠? 670이라고 했죠. 이 라인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뭐 악성 매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반대 매매라고도 할 수 있고, 패닉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매물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현금이 있다라면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증시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지난주 정확하게 목요일 날 미국 증시 조정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에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한국 증시도 다시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다지기 라인이라고 했던 2450 근처 2440선까지 다시 오늘 하루 만에 회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680선까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라면은 지금 그 아직까지는 2550 이상 위로의 정상화 라인은 요원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계엄, 금리 뭐 이런저런 12월 달 들어서만 발생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2400, 코스피 2400, 코스닥 679 그 아래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매수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술적인 그런 그 위치가 유효했다. 왜냐하면은 이 라인에서 받아내고 나면은 바로바로 2450까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장세가 유효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12월 달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 2400을 이제 그동안에 12월 달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악재들이 있었다고 했죠. 계엄, 그다음에 금리 속도 조절 이런 게 이제 12월 달에 악재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악재가 나왔으니까 2400이 위협받는, 즉 12월 달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 있는 며칠 동안에 매매일 동안 2400을 위협받는 일은 없을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그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휘청할 수 있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오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일단 오늘이 12월 23일이니까 내일이 24일이고 크리스마스 쉬고 나면은 26일이죠. 그리고 27일 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12월 30일 날이
12월 30일 날이 폐장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까지 4개의 매매일이 남았는데 이제 뭐 폐장일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 폐장일 날짜는 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날짜 24, 26, 27, 이 세 번의 매매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배당하고 배당락이 충돌을 하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배당하고 배당락이 충돌을 하게 된다. 자, 어떤 얘기냐면은요. 저희는 이번에 그냥 주가가 워낙 많이 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단 배당은 챙기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관점. 그런데 만약에 배당을 받고 싶은데 배당 그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즉 이제 우리가 주식은 2일 결제라고 하니까 폐장일이 30일이니까 26일 날까지 여기 26일 날까지 주식을 보유를 해야만 배당을 주는 주식들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배당을 뭐 얼마를 주겠다 발표한 기업들도 있지만 발표하지 않고 그냥 미봉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 내년도 3월 정도에 그 주주총회 할 때 그때 배당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어쨌거나 이제 그 배당을 과거에 그 뭐 재작년에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배당을 했나 이런 거를 살펴가지고 올해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배당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26일 날이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목요일 날까지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일단 배당은 챙기고 보자. 배당 챙긴 다음에 주가가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워낙 낮으니까 그래도 일단 배당 먼저 챙겨보자 이런 관점이 되는데 이제 26일 날 그 배당 기준일에서 26일 날까지 보유한 사람들은 배당을 받게 되니까 27일 날이 되면은 이쪽에 써놓은 것처럼 배당락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A라는 주식이 100원에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27일 날 아침에 한 100원 정도가 주가가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27일 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그 배당을 받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100원에 배당을 하는 기업이었다고 하면은 100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서로 합리적이다. 이런 이제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현금 배당은 법적인 규정이 없지만 그냥 시장에서 그런 암묵적인 그런 규칙으로 인해서 배당락이 보통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배당락이 주가가 100원을 기준으로 봤을 100원의 배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원이 빠져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바로 100원이 복구가 빠져서 출발했지만 바로 복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원래대로 돌아오고 100원의 배당을 챙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26일 날까지 보유를 해서 배당을 받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배당락이 된 다음에 받은 배당보다도 주가가 예를 들어서 배당은 100원을 받았는데 27일 이후에 주가가 200원, 300원 빠진다고 하면은 배당 받으려고 했다가 주가 자체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배당 100원 받고 그다음에 뭐 200원, 300원 빠진다고 하더라도 며칠 지난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복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배당을 챙기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야. 혹시라도 나는 지금 자금이 급한데 배당 100원 챙기려고 했다가 그 다음날 주가가 200원, 300원 며칠 새 빠져서 바로 복구가 안 된다면은 나는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위험이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금이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없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배당락이 되기 전에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배당락이 되기 전에 26일까지 주식을 팔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발생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수급
그 수요가 몰릴 수도 있고 배당락을 회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 매도가 몰릴 수가 있어요. 내일하고 모레. 왜냐하면 이제 26일 날이 결정되지만 26일 날 조금 그 동작 느린 사람들은 24일 날 미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지난 26일 날은요.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는 수요하고 배당락을 회피하겠다고 하는 그 매도가 이렇게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2025년도에도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복구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배당락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의 앞장에 서겠죠. 하지만 이제 자금에 좀 여유가 있고 그 배당을 받고 좀 더 밀렸다고 하더라도 아유 이렇게 주가가 싼데 내년에 당연히 더 올라오겠지. 내가 배당 받은 거 감안하고 배당락을 회복하고도 더 주가가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일단 배당은 챙기고 가자. 이런 그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은 배당 을 주는 종목에 수요가 몰릴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서로 충돌하면서 어느 쪽이 힘이 크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내일 24일 날 그리고 26일 날 증시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는 장세가 24, 26일 날 내일하고 목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죠. 12월 27일 날 금요일 날은 이제 배당락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배당락이 일어나는 날은 아침에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게 돼요. 코스피 지수도 그 배당락 효과로 인해서 지수가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당락 시초가가 형성된 이후에 주가가 바로 복원이 되는지 아니면은 더 밀려나가는지. 왜냐하면 배당을 못 받았으니까 못 받은 김에 주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더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부딪히게 된다. 이거를요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변수도 있구나를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을 하시라고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다루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일하고 그다음에 26일, 27일까지 배당락의 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요 제가 또 내일이나 26일 날 또 그 시장 상황이 진행되는 거 보면서요 여러분들께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